네, 오늘부터 전국이 태풍 쏠릭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초속 40m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직접 관통할 예정이어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2010년 1,300명의 이재민과 1,7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던 태풍 곰파스와 경로는 비슷하고 위력은 더 세다고 하니 더 걱정이 됩니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한 명이 실종되고 정전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힘든 여름을 견뎌낸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취약 지역과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한반도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오늘 최소한의 일정만 하기로 그렇게 여야 간에 논의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인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우리 당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년 예산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은 지난 10년간 대규모 양적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도 재정 확대를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대기업 수출 중심의 성장 엔진을 바꾸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개선해야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도 적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려 이런 노력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번 재정 확대는 지난 몇 년 동안 못했던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재정을 풀면 나라 국간이 빌 것이란 우려는 단견입니다.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 활력을 높여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양호합니다. 미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08%, 일본은 236%입니다. 우리는 38.9%입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분야에 투입될 것입니다. 대규모 토목 건설이나 부동산 투자로 일시적 경기 부양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를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늘릴 분야에 투자를 늘릴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과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해야 합니다.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미래 투자가 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자동차, 철강 등 기존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연계해 제조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키우는 제조 르네상스의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후산업단지 등 산업 현장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혁신도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농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스마트팜은 농촌 지역의 생산 유통 시설과 R&D 기능을 한데 모은 첨단 농업 단지를 만들어 벤처 농부를 키우는 전략입니다. 단지 주변에 값싼 주거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을 조성해 청년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어준다면 농업혁신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예산은 경제의 활기를, 민생의 온기를 넣어주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반드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